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40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좀 쑥스러운 말이지만 30대 중반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남들 다 아는 결혼이라는 걸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직장 생활했던 내내 월급을 아끼고 모으고 재테크하면서 불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는 한 번도 못 해보고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 패턴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루해 죽겠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6년 가까이를 솔로로 보냈는데 30대 중반 들어서 이러다 진짜 노총각으로 영영 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과 지인의 소개로 여러 번의 소개팅 자리에 나가 결혼을 전제로 여성을 만나보려 노력도 했죠. 나름대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던 나날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저는 어떤 여성분들과 만나도 첫 만남에서 모두 끝나버리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숨김없이 물어보는 분위기였어요. 자동차는 있냐부터 시작해서 집은 몇 평 정도 되냐는 걸 처음부터 물어보기도 하고, 가족관계나 심지어 유전적으로 어떤 병이 있는지 가족력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차가 없어서 택시 타고 왔다고 말하고 구구절절 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결혼하려고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별로 가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개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를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이때부터 대화의 온도차가 확 나더라고요. 마치 제가 결혼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진짜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버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아파트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을 했고, 저는 역세권은 아니지만 20평대 작은 빌라 하나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럴 때면 여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같이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고 물어보면서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물어보면 남자랑 여자랑 같냐면서 저만 이상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헤어지면 그 뒤로는 연락 두절이 되는 게 일상이었고, 몇 번의 소개팅과 선 자리가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월급을 아무리 아끼고 열심히 모아도 1년에 최소 수천만 원씩, 심지어 많이 오르는 데는 한 달에 1억씩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저 같은 흙수저는 평생 아파트에서 살 팔자는 아닌가 보다 싶었죠. 작은 빌라 하나 가지고는 결혼도 못하는 처지구나 싶어 결국에는 36살 나이에 결혼을 포기하고 말았네요. 뉴스를 보면 매일 그럽디다. 요즘에는 30대가 결혼을 안 한다고 아주 사회적인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기도 해요. 결혼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마치 나중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 댄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웃깁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대신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빌라를 담보 삼아서 대출까지 시원하게 받았는데요. 이 돈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 근처에 작은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도저히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도 했고, 저도 나름대로 저만의 일을 하면서 돈이나 실컷 벌어보자는 생각이었죠. 아르바이트생 2명과 저까지 셋이서 일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음료수 한 잔을 2,000원에 팔았더니 가성비 좋은 음식점으로 소문이 나서 회사 다닐 때보단 조금 더 버는 정도로는 되고,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도 들어보고 이제 여유도 좀 생기고 먹고 살만해졌어요. 게다가 커피까지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대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장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년 전쯤에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은
이 근처에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휴학을 하고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알바 모집 공고를 냈는데 면접을 한 5명 정도가 보게 됐고 그중에서 26살짜리 키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평소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왔었는데 장사가 잘 돼 보여서 자기도 한번 이런 카페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20대 중반 여자치고는 굉장히 의욕이 있어 보이고 1년 정도는 저희 카페에서 일 배우다가 2호점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땐 아르바이트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싶었는데 말하는 것도 예쁘게 하고 특히 저희 집 단골 손님이라 더욱 믿음이 가고 기특해서 알바로 뽑았어요. 어중간하게 빨리 그만두는 애들보다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믿음직스러웠고 딱히 다른데 취업할 생각도 아직은 없는 것 같길래 믿어보기로 했죠. 그 친구 이름이 미연이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나름 사장이랍시고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아르바이트생 2명과 조촐하게 회식을 했습니다. 미연이는 뜬금없이 저에게 정말 노총각이냐고 묻더니 혹시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이혼을 해서 총각인 거 아니냐고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멀쩡하게 생겨서는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지낸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미연이는 자기 언니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연이 언니도 저와 마찬가지로 노처녀였습니다. 노총각과 노처녀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고 하는데 처음에는 미연이가 술 취해서 장가 못 간 사장한테 장난치면서 농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감히 아저씨한테 까부냐고 웃으면서 넘겼는데 미연이는 그냥 웃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식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미연이가 저에게 팔짱을 끼더니 회식인데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엔 뭔가 허전하지 않겠냐고 자기랑 이 차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날 분위기도 괜찮고 미연이가 저희 가게에 오고 나서 첫 회식이라서 이 차는 호프집을 가게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 미연이는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매일 딱딱하게 사장님이라는 소리만 듣다가 오빠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뭔가 오묘하게 상당히 듣기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결혼을 포기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게 2년이 조금 넘었는데 미연이가 자꾸 언니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길래 여자를 다시 만난다는 게 용기도 안 나고 해서 그냥 매번 웃고 말았는데 자기 언니가 정말 괜찮으니 꼭 만나라고 자기 언니는 가게에 몇 번 찾아와서 제 얼굴까지 봤는데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 사진을 보여줬는데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어떤 손님이었는지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했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우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기억에 남을 만큼 연예인처럼 예뻤던 손님은 아니라서 대충만 기억하고 있나 보다 싶었죠. 아무튼 미연이가 계속 저한테 만나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용기가 생겨 며칠 뒤 만나게 됐는데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기에는 너무 어려 보였고 체격도 동생에 비해 더 아담하고 얼굴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보자마자 왜 이런 여자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들은 다른 소개팅과는 다르게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미연이한테 들어서 그런지 묻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여자도 유일하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다가 그 뒤로는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취조가 시작되더라고요. 어디 사는지, 집은 몇 평인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월수입 그리고는 취미가 무엇인지, 쉬는 날에는 무얼 하는지, 밥은 어떻게 해먹는지 등
이것저것 깨알같이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길래 거짓말이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날 헤어지고 집으로 오면서 저는 혼자서 도대체 이런 소개팅을 왜 또 한 것인지 굉장히 자책하며 후회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미연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언니가 오빠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왜 밥만 먹고 헤어졌냐고 말이죠. 그리고 남자가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자기 언니는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소리에 점점 늙어가는 저의 나이가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미연이네 언니는 저한테 관심이 많았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연이의 언니 주연이는 저를 마음에 들어했던 것만큼이나 저에게 평소에도 잘해줬고 매사에 저를 많이 배려해줬으며 낮이든 밤이든 적극적으로 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30대 중반 여자의 노련함이 조금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저에게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여자였죠. 때로는 자기 혼자 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아는 적극성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 조금 안 되게 예쁜 만남을 이어오다 저희 둘은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여자라면 충분히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기도 했고 나이가 드니까 여자를 별로 깐깐하게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여자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도 솔직히 없잖아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결혼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 번번이 싸웠던 일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사이에 충돌을 가지고 왔어요. 와이프는 주말에는 둘이서 어딜 꼭 가야 하고 뭘 해야만 되고 집에 있는 건 데이트가 아니라고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건데요. 저는 가게를 하다 보니 주말에 아내와 놀아주려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또 뽑아야 하고 오래간만에 쉬는 날이면 집에서 늦잠도 자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싶은데 결혼하면 서로 양보하고 달라지겠지 싶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또 고집은 어찌나 센지.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말대로 해주지 않으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차라리 노처녀로 늙어 죽게 가만히 놔두지 왜 자기한테 결혼하자고 했냐면서 자기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아마 결혼하고 3일에 하루 정도는 자기 친정에서 지낸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기가 무슨 공주님이라도 된 줄 알아요. 확 그냥 인어공주라서 영영 바다로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게다가 아내와 싸움이 일어나면 항상 처제가 저한테 찾아와요. 가끔씩은 형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끔씩은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를 부르는 우리 처제 미연이는 매일 저한테 참아라고 말하기만 하죠. 아내와 다툼이 늘어날수록 처제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내가 친정에서 자고 오는 날은 처제가 우리 집에 와서 저녁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술 친구도 되어줘서 함께 한잔하면서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줬어요. 이런 시간이 거듭될수록 성격 더러운 아내와는 점점 멀어졌고 저랑 대화가 잘 통하고 착한 처제와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죠.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도 서스럼없이 말할 수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처제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한 번은 처제가 술 취해서 한다는 소리가 오빠가 힘들어할 때마다 언니를 소개해 준 게 너무 미안해요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는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한 번도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미연이가 저에게 저런 고백 아닌 고백을 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거죠.
하루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서서 볼일 본 것 때문에 아내가 그날로 친정에 가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자 처제가 연락이 와서는 저녁 밥 챙겨주러 갈 테니 밥 먹지 말고 집으로 오랍니다. 밤 9시쯤에 퇴근하고 집으로 갔더니 그녀가 집안 청소도 해놓고 밀린 빨래까지 찾아내서 해놓고 저녁 밥상까지 차려놨더군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또 없습니다. 반주로 술도 한잔하는데 그날따라 처제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지 평소보다 애교도 많이 부리고 즐거운 술자리를 이어갔어요. 정신없이 퍼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 제 옆에 그녀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거렸던 건 저랑 미연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던 상태라는 점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그렇게 거의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하루는 아내가 다소 격양되고 심각한 목소리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미연이가 임신을 했다면서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는 쓰러지고 집안이 정말 뒤집어졌다고 하더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아기 아빠가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미연이랑 친하니까 만나보고 설득 한번 해주면 안 되냐고 했고 미연이의 임신 소식의 순간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제의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고 배는 계속 불러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미연이가 출산과 가까워진 어느 날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희 부부를 보자고 하시더니 아이가 태어나면 거두어줄 수 없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처제가 고집을 부려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미혼모도 좋으니 혼자 키우겠다는 처제의 고집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낳아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미연이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고 그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상하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상황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입양 절차도 없이 그냥 저희 아이로 호적에 올리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집안 어른들이시니 면전에서 차마 거절하지는 못하고 생각해보겠다 말씀드리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처갓집과 아내와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냐고 물어보니 아내도 찬성을 했고 더군다나 처제가 자기 아이를 딴 사람은 몰라도 제가 입양하는 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는 아이를 갖기 힘든 몸 상태라 결혼 전부터 저희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자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엔 비밀로 했지만 처가 식구들은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인지 아내도 아이를 많이 원하는 것 같은 눈치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연이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자기 아이를 오빠가 꼭 입양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처제에게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단 한 번도 물어보질 못했네요. 미연이도 아마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괜히 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아끼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가 입양해서 키우는 게 맞는 거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다 했나 싶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